오늘도 사람들에 치여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채 돌아오셨나요?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잠기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한 에너지를 느끼는 당신은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진화된 뇌를 가졌다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이 어떻게 당신을 더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드는지 그 숨겨진 소름 돋는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혼자 있고 싶어하는 본연의 마음을 마치 일종의 죄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말에 약속 없이 그저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라도 하면 너 무슨 일 있니? 라는 걱정 어린 질문을 가장한 염려를 감수해야 했고, 점심시간에 홀로 식사를 할 때면 왠지 모를 동정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고독 속에서 느끼는 그 평온하고 기분 좋은 감정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섬세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사령탑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과 사고의 중심지인 전전두엽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부위에서 정말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진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전전두엽의 자기 성찰 회로가 무려 23%나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는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도파민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정적인 물질, 바로 아세틸콜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도파민이 클럽에서 쿵쾅거리는 시끄러운 비트라면 아세틸콜린은 비 내리는 날 창가에 앉아 듣는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같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극이 끊기면 금세 불안해하고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세틸콜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홀로 조용히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음미할 때, 혹은 그저 멍하니 창밖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이 마치 분수처럼 풍성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감은 외부에서 얻는 일시적인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견고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아세틸콜린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영양제를 듬뿍 섭취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남들이 설탕 덩어리 같은 외부 자극에 허덕일 때 여러분은 고단백의 정서적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내면을 단단히 채우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상은 그동안 너에 그렇게 혼자만 있니? 라며 우리를 비정상 취급했지만 사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효율적인 자가 충전 시스템을 갖춘 말 그대로 진화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독의 진짜 무시무시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이 고독이 여러분의 지능과 창의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 속의 위대한 천재들이 그토록 지독할 정도로 고독에 집착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뇌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영역, 즉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내일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필사적으로 사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멍하니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 너 지금 넋놓고 뭐하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천재들의 주파수라고 불리는 특별한 뇌파가 활발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알파파와 세타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흔히 유레카라고 외치는 순간, 즉 엄청난 통찰력이 번뜩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 이 뇌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과 섞여 시끄럽게 떠들 때 베타파라는 뇌파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투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뇌가 아주 팽팽하게 긴장해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카페 구석에 앉아 있거나 방 안에서 편안하게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베타파를 잠시 끄고 알파파와 세타파의 채널에 집중 고정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백만 원짜리 명상 수업을 들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그 깊은 이완 상태에 여러분은 그저 홀로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의 잎사귀 하나에서도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복잡했던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내적 자기 존재감이 강력하다고 표현합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없어도 내 안에서 울리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증폭시켜 들을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들이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 헤맬 때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 구축된 거대한 지식의 도서관에서 최적의 해답을 검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고단수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적 사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선택적 개방성 전략이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두는 편의점 같은 대인관계를 맺는다면 고독을 선호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예약된 손님만을 받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같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와 어울리며 피상적이고 넓은 인맥을 쌓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나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바로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수십 명의 지인과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오늘 정말 기빨린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단 한 명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영혼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함으로써 감정 소모는 최소화하고 유대의 깊이는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과묵해 보일지 몰라도 일단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뇌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해독제는 바로 정기적인 고독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5분이라도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15%라는 수치가 작아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뇌 속에 쌓인 감정적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려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질 때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천연 정화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화 과정이 끝난 뒤에 얻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모두가 감정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때 정기적인 고독으로 뇌를 씻어낸 사람은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바라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남들은 오직 전조등만 켜고 앞만 보고 달릴 때 혼자서 드론을 띄워 위에서 길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들보다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자극의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보호하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재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한 성향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처럼 조용히 뒤에서 상황을 깊이 있게 지켜보는 고독의 탐구자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온통 인싸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강요하는 이 과잉 자극의 시대에 여러분의 존재는 마치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순환식 쿨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다니며 끊임없이 떠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사회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도, 치밀한 과학적 발견도, 가슴을 울리는 예술적 영감도 없이 그저 덧없는 소음만 가득한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스탈린그라드의 그 지독했던 아파트 교전처럼 모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소모적인 감정 싸움만 반복하며 지쳐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를 조망하는 현명한 관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이 조용한 관찰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자산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조차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데 오히려 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깊이 있게 들여본 사람만이 타인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진동까지도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은 조직 내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섣부른 분위기에 휩쓸려 무조건 가자를 외칠 때 여러분은 조용히 구석에서 잠깐만요.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라고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진 그 15%나 낮은 코르티솔 수치가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저하될 때 여러분은 그 낮은 스트레스 지수를 바탕으로 마치 고화질 4K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상황을 선명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지적 여행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고독을 즐기는 여러분의 뇌 속을 아주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뇌는 남들보다 23%나 더 강력한 전전두엽 회로를 가진 끊임없이 지혜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소였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도파민이라는 즉각적이고 설탕 같은 자극 대신 아세틸콜린이라는 고단백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며 뇌를 건강하게 가꾸는 뇌의 귀족이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멍하니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은 사실 천재들의 주파수인 알파파와 세타파가 요동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용광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처럼 아주 전략적이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은 결코 교정해야 할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축복받아야 할 조용한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 너 왜 이렇게 혼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속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 내 뇌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야. 여러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 차원이 남들보다 훨씬 더 높고 정교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음에 맞서고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만의 안식처로 돌아가 그 귀하고 소중한 고독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더욱 단단해지며 결국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세상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그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함께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고독을 즐기며 느꼈던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